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농민과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과 비평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늙어가는 한국, 늙어버린 전남을 젊은 전남으로,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 평균 소득 6,306만 원을 넘어서는 전남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빈손 빈농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전남 농업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 정책, 정부와 함께 십수년째 반복해오고 있는 전남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제는 남아도 부족해도 제값받는 농사, 돈 버는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고 있는 뜨거운 이유입니다. 전남 농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떠받칠 경영 안전 정책이 필수입니다. 불안정한 소득은 농가가 영농 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농업소득 변동성 완화는 농업의 가능성을 확보하여 농가 경제 붕괴 위험을 막아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비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120.1로 20.1%나 상승했습니다.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15.7로 15.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농가 교육 조건 지수를 96.3으로 떨어뜨려 빈농사를 짓게 만들고 있으며 2025년에도 반복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농업소득이 957만 6천 원으로 또다시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 시장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이상을 보전해주는 가격 손실 보장 제도인 PLC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절한 가격 수준에서도 농가가 지속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농업 생산 구조 혁신 제도인 PLC를 전남이 먼저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 역시 경영체별 수입 파악이 어렵고 사전 관리 방식인 시장격리나 출하 조절은 직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소득 감소 등의 복합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가 단위 농업 수익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PLC 정책, 그리고 농가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격과 경영비를 포함한 마진 보험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의 직접 지원이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85%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가의 다활동성 확대 정책, 즉 농가의 비농업적 경제활동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특히 소규모 농가, 농촌 거주를 위해 더 많은 농촌 지역의 다활동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발전의 핵심이며 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농업정책 7년을 반추하며 빈농사를 청산하고 돈 버는 농사를 짓는
농업정책의 구현과 이헥타 미만 연간 농업소득 1,000만 원 미만 80으로 중소농의 다활동성 보장을 위한 농업예산 편성의 대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농정국장님 단 1분만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다 잡아먹네. 죄송합니다. 저기 농정부에 사실은 답변을 주고받고 많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국장님을 모시지 않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제 금요일 날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제는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생산비 보장제도 가격 PLC 제도 제가 농정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했던 내용대로 그 답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년 26년 내산에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중요한 것은 올 국회에서 국회 10월 달에 정부가 농업사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농안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뒤로 앞당겨서 전남도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PLC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11개 지금 국회에 지금 13건의 발의된 법안 중에서 짧게 지금 13건 정도 발의되는 것의 핵심은 그렇죠. 설명을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마 하반기 때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춰서 보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PLC 제도에 좀 유사한 것은 지금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시면 그냥 예산에 내년 예산에 담을 것인가 안 담을 것인가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 아니요, 일단 국가와 같이 시행하겠다. 국가와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 7년째 제가 18대 들어와서 바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은 PLC 제도로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 예산을 우리 농민들을 쓸 수 있도록 세우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짧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문수 도의원님께서 정말 무한한 농업에 대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이 같은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도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죠. 모든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예산 사정 한계 속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국가 농업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저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에 관한 사법, 농안법도 이번 기회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대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안법이 통과되는 그 기조 하에서 저희 전라남도도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거기에 따르는 제도랄지 또 예산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생각하고요. 많이 그다음에 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막 90%까지 보전해달라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85%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 혹시 더 1년 더 일찍 시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올 10월 달에
농안법이 통과가 되면 적어도 2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건데 국가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 1년 정도 앞당겨서 전라남도가 6개 품목, 즉 조례에 산입되어 있는 6개 품목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국가도 지원을 50%면 50%를 지원하면서 지방에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만 먼저 앞서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받들어서 어떤 방안이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3년도에 제가 2018년도에 저희 2019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2020년도에 지급될 때 당시 저희 18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연간 12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고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도 예산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선 60만 원으로 출발해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18대 농수위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2023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또 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나서 지금도 검토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요. 우리 김 의원님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120만 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농업인 이제 공익수당 사실은 농업인 기본소득이고 헌법상에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뭔가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라도 먼저 하겠다 해서 60만 원을 먼저 그렇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60만 원을 더 추가로 얹어서 120만 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진전이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한번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괄 20만 원 인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3년간 1조 8천억씩 우리 전라남도와 시군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5조 4천억이라는 교부세가 3년간 줄어서 사실 시군도 없고 도도 어렵습니다. 특히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 수당을 저도 왜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시고 제 설명을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427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2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시면 그럼 도비가 171억, 시군비가 256억 정도 이게 증액이 됩니다. 다음 이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안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안을 만들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시면 예산이 이렇게 지급총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7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도비가 280억, 시군비가 420억.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익적 기능 그 다음에 농어민의 기본적인 수당을 약속을 하신다면 최소한 농어촌 소멸도 막기 위한 부분의 일환으로서도 가구를 구분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하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한 그래요. 저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겠나 올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 여건이 지금 사실은 민생 경제랄지 이런 부분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달성되느냐에 따라서 세수 결정이 될 건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라남도는 지금도 예를 들면 예비비가 지금 한 300억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인데요. 올해 다행히 이제 좀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내년도에 지방 교부세가 좀 늘어난다 하면은 저도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저도 의원님 제가 저도 농어민의 자식이잖아요. 농어민의 아들로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 280 도비 280억 정도면 지금 지방세가 2조 5천억 정도 걷습니다. 아무로 여건이 좋아지면 훨씬 더 많이 거칠 거 3조 정도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1%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세수의 1%입니다. 이걸 증액을 시켜서 우리 농어민 수당이 공익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경제 여건 또 내년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세수를 지방에 줄 것인지를 잘 감안을 해서 가능하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라도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농업 경제, 농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라면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그걸 여태까지 이행을 못했고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 공익적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전라남도 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걸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던 게 농수산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더라. 그것은 우리 나중에 지금 다음에 나오실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이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윤진호입니다. 실장님 답변, 지사님 답변 들으셔서 두 가지. 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고 농정국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에 올려서 순위에 포함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셔도 기획조정실에 다 깎인다고 합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장이 왜 이렇게 되고 싶었냐 했냐 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예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역대 이래 전라남도가 준예산 편성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어민들에게 약속을 드렸고 61명의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농수산위원회 세 번째 말 당선이 됐습니다. 왜 세 번째 말을 내가 굳이 다른 위원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위원장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농업인 공익수당 아니면 PLC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세입 추계 등을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기는 검토는 즉시 답변 수년 드리기는 전부터 했습니다. 즉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도 세입 사항이라든지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농수산위원회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농수위에서 예산 산정 않고 검토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그건 큰 착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지사님께서 얘기했지만 내년도 세입 사항이라든지 전체 사항을 보고 예산 세출 예산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세울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 세수, 전라남도 지방세 세수가 2조 5천억인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기가 좋다면 3조가 넘을 것이다.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방세 1%도 안 된다. 올해 같은 경우 지방채로 차입원 예산이 2천억 규모가 됩니다. 재작년에 3천억을 했습니다. 내년 사항도 지방채 차입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수 추계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방채 차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편성 안 되면 농수위원회 예산 거부합니다. 위원장 김문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적어도 전라남도 30만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6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세입 추계 등을 감안해가지고 검토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간다는 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국장님께. 예, 일자리 국장입니다. 전남 소득 소비 여계유출. 사실은 제가 왜 일자리 국장님이 오셔서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전략산업국계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정책지원과실입니까?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자리 국장님 오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좀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전략국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짐작 그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 또 이게 전체적으로 또 뭐 경제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인데. 예. 일자리 정책국에는 조금인데, 전략산업국이나 실질적으로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곳은 그쪽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이끌고 정책기획실과 즉 기획조정관실에서 할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일자리 조금 들은 것 가지고 일자리 투자 유치국장께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이 가지고 설명을 하시길래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 또 뭐 경제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 소비 여계 유출이기 때문에 실은 일자리는 작은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 내용을 보셨다면은 제가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만 기업 소득 여계 유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년 최종치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가정치가 아니고 최종치로 32조였습니다. 22년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는 좀 조사하는 내용이 좀 달라져 가지고 금액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그 전에 22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 바뀐 내용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신 의원님 참고로 금년치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요. 23년치. 지금 혹시 23년치는 다시 18조로 줄었습니다. 소득 소비 여계유출 이 자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 총 생산과 지역 총소득 요 예산은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비교 검토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역 총소득이 지역 총생산이 사실은 맨 하위에서 중간 다이 8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주목하는 만한 탄압 성장을 하셨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 특히 지사님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맨 하위에서 8위 정도 올라올 정도, 중상위층으로 올라올 정도라면 그간의 많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총생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총소득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96.3%입니다. 총 GRDP하고 GRI 소득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96.3%. 전라남도 혹시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총소득이 그 비율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78%입니다. 이제 18%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유출이 많다는 거고 그 속에는 이제 우리 여기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 소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여기에 유출됐다는 그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셨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시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를 202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때 받고 2023년도 후반기부터 제가 각 정책조정관실에다 물어봤고 각 필요한 실국에 아까 전략산업국에 또 물어봤더니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답니다. 어찌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자료 조사를 가지고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의견까지 피력을 했고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의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의원님 제가 아는 대로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올해가 이제 23년치가 발표가 되고 각 한국은행에서 그다음에 각 한국은행 지점별로 이 지역의 소득을 갖다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도 8월 달에 최종치가 확정 발표될 거고요. 자료는 그래서 이 자료는 예. 저희들도 처음 그 자료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올 4월 달에 이게 5월 달에 2020년도 5월 달에 발간했어요. 발표를. 그래서 6월 7월경에 제가 6월 달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은행 본부에 자료 혹시 또 발간하십니까? 이 자료 공동조사에서 발표하십니까? 했더니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이게 매년 할 수도 없는 거이고 5년 이상 돼야만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각 실국에서 이런 자료조차 보지 않는다면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매년 발표될 때마다 저희들 실국이 주로 이제 그 총체적인 것은 기획관실이 아까 의원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공유를 하고 또 저희도 일자리 그러면 왜 경제 쪽에서 자료가 없다고 공유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소득 역외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2022년도 이 한국은행 자료에 보면 기업소득 유출이 12조 4천억,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7조 4천억에서 19조, 약 20조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업의 현장,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소기업이 본사가 있는 것이 85%입니까? 예. 85%가 예, 그렇습니다. 예, 본사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이 이렇게 많이 유출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은 기업들은 다대수는 우리 본사 지연남에 이치를 하고 있는데 큰 기업들 소득을 많이 한 것들은 서울 경기에 많이 본사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게 중소기업들도 알찬 중소기업, 그러죠? 예.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전라남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예. 그럼 그렇게 하신 적 있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제가 볼까요? 예, 하고 보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된가? 자, 이겁니다. 투자 유치 기업 2022년 187개, 2023 146개, 2023 71개 이렇게 줄었어요. 투자 금액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줄어요. 고용 인원도 줄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자료가 아니면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 의원님, 자, 두 저도 번째. 답변을 좀 아니 올리겠습니다. 그게 안 보시고 답변하세요. 예, 예. 그럼 두 번째, 3개년 투자 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2년 한번 보십시오. 기업 지원 기업 지수 5개, 보조금 교부 내역, 지방 투자 보조금, 그다음 투자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 이게 구분된 겁니다. 투자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이 이렇게 넉넉지 않게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기업 소득이 관해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겠는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제가 답변 지원을 올리겠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에 답변 대한 올리겠습니다.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나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방세 부분, 특히 국세에 편중돼 있는데 그걸 지방세로 조금 더 올리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 지역을 창업부터 해가지고 중견기업,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업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지금 각종 중소기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예산이 다만 마련된다는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 정책 중에 하나로 투자 유치 사업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서울 경기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인센티브 사업들을 해서 투자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공교롭게 감소됐던 것은 뭐냐면 24년치에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시군에 이것도 우리가 MOU를 하고 나서 실제 투자 유치 그다음에 그 발주가 돼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근데 24년치가 유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보조금 액수 예산을 갖다 낮췄고요. 반대로 25년에는 약 200억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의원님. 200억까지. 이거는 이건 24년치고요. 24년치에 그러니까 24년치가 24년도까지 예산 24년치에 좀 유독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 이름 지금 자 보세요. 예. 2022년도 이런 자료가 나왔고 실질적인 성장을 전라남도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생산액이 는 만큼 총 소득도 늘어야 되는데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어떤 관내외에 있는 지금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전남에 살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서 비율상으로는 4위 정도 좀 직주 불일치로 문제로 여기에서 근로자 하는 것이 네 번째로 높은 도가 저희 그렇죠. 도입니다. 예. 네 번째면 엄청 높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예. 네 번째 높은 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건데 것도 이런 우리- 것들도 예. 환경을 변화시켜서 맞습니다. 바꿔야만이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총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 지출 이런 구조가 어그러져서 전남의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은 전체 공감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회나 라이스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주 환경 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다는 것 정도는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이 자료를 사실은 광주하고 두 군데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광주 것, 전라남도 것. 그래서 광주하고 왜 전라남도는 다른가에 대한 문제점들 상당히 상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전남의 전략적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업 소득의 외교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총소득은 어떻게 증가를 시켜서 우리 전라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개되어 있으려면 예산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정책이 없다고 하면은 조금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 역외 소득 유출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국세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의 어떤 정주와 환경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이라는 싶습니다. 15%에 의존하시지 말고 85%의 본사가 있는 전라남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자료만 이야기한다면 투자 인센티브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거고요. 그 예산은 가지고는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더 늘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기업 노력을 주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질의 중견기업들이 예. 지방에서 성장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건 의원님 그런 생각에 토대를 전적으로 만드는데 공감합니다. 예. 그걸 만들려면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각종 그 인센티브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서 그 의원님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데려오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은 우리 기업에서 기업을 키워 나가는 것도 성장시켜 나가는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제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 도정 질문을 작년 한 해만 빼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은 답변은 아까 지금 서은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답변을 매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매년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답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것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충분한 또 입장이 또 아니라 또 저희들 여기 61명의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저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것들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정 질문 속에서 질문과 답변을 나오면 그냥 요지로 책자 만들어서 합니다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남았어? 10분 남았지? 예? 10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질문하는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의원님 취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기업의 중견기업 창업부터 해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예. 공감하면서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들 좀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알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셨습니다. 지사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한번 좀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농수이소관에 해양바이오연구소, 식품산업연구소, 친환경 생명산업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흩어져 있던 6개 기관을 바이오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어떻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아마 바이오 진흥원의 이란 이름으로 6개 기관을 아마 뭉쳐서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농수산위원회 세계 3위가 있는데 업무 보고는 실국에서 받았는데 뭐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가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농수에 있는 농수산위원회, 해양바이오, 식품산업, 친환경 농생명연구소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필요한 기관에 잘 연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체계 보고 혁신을 다시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바이오 진흥원 예산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바이오 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고 나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열정적으로 지사님께서 전남의 바이오 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이오 진흥원을 설립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쭉 2020년도에 461억 쭉 예산을 보시면 2023년도에 줄었다가 2025년도에는 320억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설립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바이오 진흥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한번 견해를 묻고 이런 예산들의 뒷단도리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농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말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특화 단지 73만 평까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앵커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또 HMR 센터 구축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사님이 바이오 진흥원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큰 목적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하나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역외 유출도 이런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지역 성장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진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그 면역 백신 사업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부속 병원에 또 사업이 가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업도 굉장히 사업 단위가 큰 사업이고 그것도 바이오 산업에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전남 바이오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해서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는, 기업 소득 역외 유출을 막는 한 기초를 딛는 그런 진흥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의 역외 유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3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74조라는 역외 유입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32조 또 19조 이렇게 역외 유출이 생기고 광주도 역외 유입이 생기는데요.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 수도권으로 우리 이제 지역 경제가 지방 경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환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도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그 청년들이 좀 대학을 졸업하고 유출돼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40세 이상은 오히려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역외 유출에서 22조 2천억 정도가 사실은 플러스 성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도로서는 유일한 곳이 전라북도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에 제가 나와 있어서 비근한 왜 전라북도는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될까 이런 고민도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라북도는 전주라는 도시가 전라북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좀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남 농업인과 공직자 여러분, FTA가 초래한 가장 큰 폐해는 중소농어가를 위한 소득정책이 사라졌고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대농 육성으로 농어촌을 양극화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TRQ 저율 할당 관세의 무분별한 정량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농어가가 빈손 농사, 빈농사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을 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의 혼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6법을 올 정기국회 10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에 미리 편성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